이 가을 갯벌의 진미를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나이 낙지 사냥꾼인데요. 도구 없이 오로지 맨손으로 하는 전통 방식을 고수. 상처가 나기도 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잡는 맛. 이만으로 낙지 잡고 그렇습니다. 가을 갯벌에 낙지가 있다면 바다에는 붉은색의 보물 홍게가 있습니다. 바다의 진미 홍게를 잡기 위해 밤잠도 반납한 선원들. 15시간 일하고 3시간 자는 거예요. 만선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강행군. 선원들의 노력 끝에 바다의 진미 홍게를 얻을 수 있는데요. 갯벌과 바다의 진미를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갯벌의 진미 낙지를 찾아 신안으로 왔습니다. 갯벌 넓이로는 국내에서 최대를 자랑하는 지역이자 낙지의 주산지이기도 한데요. 유례없던 더위도 끝나고 수온이 떨어지는 요맘때가 낙지잡이가 시작되는 시기. 갯벌 깊숙이 숨어있던 낙지가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젓가락에 감아 먹기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조사 드리거든요. 탕탕이 드시고 해가지고. 탕탕이로? 예. 이게 탕탕이 정도. 요런 낙지는 연포탕 같은 거. 아, 이거 크네요. 예. 그리고 좀 작죠.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찡겨서 감아서 이렇게 먹는 이런 식으로 훑어갖고. 낙지의 주산지답게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인 연포탕. 매콤한 양념에 채소를 넣고 쓱쓱 볶아내는 낙지볶음. 막걸리 식초를 넣어 새콤달콤하게 버무려내는 낙지 초무침까지. 들어가는 재료나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여기 시장 낙지는 양념 별로 안 들어가도 맛이 있어요. 특히 낙지 탕탕이는 낙지 음식의 대표 메뉴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이 즐겨 찾는 요리는 따로 있다네요. 새로운 낙지 나왔습니다. 꽃낙지네, 꽃낙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가늘고 긴 다리가 특징인 세발 낙지를 통째로 젓가락에 말아서 먹는 건데요. 낙지 본연의 맛을 즐기는데 이만한 게 없다네요. 맛있어. 세발낙지 원래 이렇게 감아서 먹어야 돼요? 그러게 그냥 막 먹으면 안 돼요? 완전 목이 나와버려요. 감아서 먹어야 돼요. 머리까지 먹물까지 한 번에 해서 통째로 한 마리를 통째로 씹으니까 맛있죠. 훨씬 고소하고. 취향에 따라 먹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다는데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은 무슨 낙지를 라면 드시듯이. 이거 먹으면 일주일은 그냥해요. 가져온 거야. 일하러 와서도 낙지 여기 와서 낙지 먹고 일을 해야지 힘이 난다는 아저씨가 해야지. 그런데 산낙지다 보니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낙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마늘로 그릇 주변을 쓱 문질러 주면 된다는데요. 이야, 신기하네요. 정말로 낙지가 그릇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 신경이 있어요. 낙지도 매우니까 매운맛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세발 낙지는 주로 산낙지로 즐기지만 익혀서도 먹는데요. 산낙지를 젓가락에 돌돌 말아 양념해서 구운 낙지 호롱입니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제사상에 올리는 제사 음식 중 하나로 추억의 음식이기도 하다네요. 어려서는 저기 뭐고 시골에서 여사 때 어머님이 꼭 이거 해줘요. 한 5개만 해갖고 귀한 게 그래갖고는 먹는 것이죠. 바다 생물들의 보고이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신안의 갯벌. 그 먹이와 더위가 끝나면 낙지잡이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곳 도초도 주민들 대부분은 수십 년 동안 낙지잡이를 해온 이들. 오랫동안 갯벌과 부대끼며 낙지를 잡다 보니 나름 저마다의 복장과 장비가 있다는데요. 삽 모양이 독특합니다. 이거 원래 낙지 전용 삽이에요? 만든 거예요. 응, 자루도 만들고 삽 갖다 만들었습니다. 가래라고 불리는 삽인데요. 갯벌에서 쓰기 좋게 머리 부분은 좁고 삽자루는 길게 개조한 겁니다. 이게 낙지통에 이게 딱 뚜껑 열고 딱 닫고 얼음을 꼭 2개씩 넣었지. 응, 그러면 낙지가 안 죽어. 여기 고리 끼워갖고 딱 끼워갖고 이제 걸어다니면 되지. 응? 그러면 제가 딱 따라와. 그때 웬만한 독박 있어도 마땅한 기성 장비가 없다 보니 장비 대부분은 직접 만든 맞춤형입니다. 이분은 낙지 잘 잡으세요? 예. 장비만 요란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낙지가 없어요 아직. 낙지잡이를 위해 장비뿐 아니라 옷도 단단히 갖춰 입는데요. 상의는 3겹씩이나 겹쳐 입고 바지와 양말도 2겹. 그것도 모자라 토시까지 그야말로 중무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게 입어도 갯벌에 널린 굴 껍데기와 돌에 긁혀 팔과 손은 상처가 나기 일쑤. 때문에 단단히 채비를 하는 겁니다. 손 다칠까봐 낙지 안 먹고 안 하지. 손 다칠까봐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중무장하고 그렇게 이렇게 안 하면 그래서 안 해. 손 쓰면 손 다칠까봐. 그러지 갯벌에 못 들어갈게 또 낙지 조업도 못 하고. 이제 오늘 작업해 봅시다. 야 김일랑 많이 잡아. 낙지를 잡는 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요. 물 빠진 갯벌에서 삽으로 펄을 파 낙지를 잡는 가래잡이 방법. 밤에 배 위에서 미끼를 이용해 낙지를 낚아 올리는 일명 주낙. 그리고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도 지정된 맨손 낙지잡이인데요. 46년째 도구 하나 없이 맨손으로 낙지를 잡는 김행규 씨. 각자 이제 잡기 좋고 자기가 이제 잘 아는 볼로 이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헤어지죠. 작업 구역이 겹치지 않도록 각자 자리를 잡습니다. 갯벌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가 작업의 시작. 갯벌에서는 걷다가 멈추면 발이 깊이 빠질 수 있어 쉼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동시에 낙지 구멍이 있는지도 살피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낙지거든요. 뭐라고요? 얘 제가 들어간 구멍. 저게 낙지. 물이 숨 쉬듯 움직이는 이곳이 브러시라고 부르는 낙지 숨구멍입니다. 갯벌 아래 깊숙이 들어가 숨구멍을 통해서 숨을 쉬며 숨어있는 낙지. 이를 잘 끄집어내는 것이 기술인 건데요. 이 물을 다 퍼내야 돼요. 이 딱딱한 삽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이제 산소가 없으면은 구멍 쪽으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바닷물을 퍼내서 자연스럽게 낙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요. 시간이 또 필요해요. 이렇게 하고 한 2시간 정도 있어야 나오거든요. 구멍 쪽으로 물 안 들어가도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는 놔두고 여기는 나중에. 물을 어느 정도 빼낸 후에는 숨구멍과 입구 주변에 펄을 밟아 단단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낙지가 있는 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갯벌을 이용해 구멍의 입구를 단단히 막아줍니다. 모든 과정은 도구 하나 없이 오로지 작업자의 손과 갯벌만 활용하는데요. 여기까지 해야 낙지 한 마리 잡는 준비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비석을 세워둔 것 같기도 무덤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다들 무덤 낙지라 그럽니다. 그 무덤이 아닌데 이것도 낙지입니다. 갯벌을 쌓아 올린 모양이 무덤 같다고 해서 무덤 낙지잡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낙지를 잡으러 간다가 아니라 묻으러 간다라고 표현한다네요. 옛날에는 다 무덤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이름
저희는 이제 영어로 K자로 표시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든 무덤과 헷갈리지 않도록 식별될 만한 표시를 꼭 해둡니다. 남의 것을 안 파기 위해서. 안 파기 위해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서로가 그래요. 아, 예. 이 모든 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전수되어 오는 전통 방식인데요. 맨몸으로 해야 하니 힘들고 낙지를 잡을 확률도 장담할 수 없는 작업. 하지만 김행규 씨 역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옛 방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일 뿐이죠. 낙지가 안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낙지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예측 불허. 그저 남들보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묻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푹푹 빠지는 갯벌을 5km에서 6km 걷는 건 기본이요. 웅크리고 앉아서 반복적으로 물과 펄을 파내는 일은 그야말로 고됩니다. 물이 빠진 4시간에서 5시간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작업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무덤이 늘어날수록 작업자의 피로도 쌓여갑니다. 힘들죠. 보통은 여기 도축분들은 60대면 은퇴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예. 무덤 낙지는 은퇴하고 이제 가을에 삽 들고 이제 올라붙은 거 이제 가까이 있는 낙지들 삽으로 파서 이제 하는데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낙지를 잡기 위해 도구를 쓰는 건데요. 가래질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와, 엄청 깊이 파시네요. 예. 오늘 여름에 너무 더워갖고 낙지가 다 죽이 들어갔어. 더위를 피해 갯벌 깊숙이 숨어버린 낙지. 그만큼 잡기 어려워졌고 잡히는 양도 예년에 비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못 파. 너무 깊이 들어갔어. 땅속으로 들어갔어. 2시간 동안 열심히 가래질을 한 결과는 낙지 2마리. 낙지 파다 보면은 하도 힘들어갖고 가끔가다 하나씩 먹긴 하는데 낙지가 너무 비싸서 요즘 못 먹어요. 귀에서 금낙지라고 불리는 낙지를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작업자. 오늘 만든 낙지 무덤만 20개인데요. 물때에 맞춰 하는 작업. 시간에 쫓기니 물 한 모금 마실 여유가 없습니다. 시원하세요? 예. 꿀맛이죠, 꿀맛. 물때가 좋을 때는 한 3시간 작업합니다. 그러면 3시간 작업하고 1시간은 이제 낙지 거두러 다니거든요. 한 4시간. 좀 이제 물때가 더 좋을 때는 5시간 하는데 금년에 낙지가 없어서 금낙지를 하듯이 몇 마리 못 잡아요. 이제 거두러 가야죠. 이제 수금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은행 근근으로 갑니다.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출금이 안 되는 거죠. 갯벌에서 낙지를 잡을 때는 해가 쨍쨍해야 털도 말라 작업이 수월한데요. 날도 흐린 데다 비까지 내려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안고 제일 처음 묻어둔 곳으로 향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갯벌 더미를 걷어내고 재빨리 구멍으로 팔을 넣어봅니다. 안 나. 물이 차갑고. 첫 번째 무덤은 허탕입니다. 낙지가 엄청 빨라요. 우리 이제 발걸음 지금 진동 있죠. 진동만 느껴도 낙지가 들어가고. 다시 한번 낙지 구멍 속을 재빠르게 파고드는 작업자. 구멍에 팔 하나를 다 집어넣고 헤집어 보는데요. 계속되는 허탕. 낙지 한 마리 보기가 쉽지 않네요. 안 나왔어요. 오늘은 안 나왔어요. 계속되는 실패에 기운이 빠지는데요. 드디어 낙지 발견. 와, 신기하다. 이렇게 잡히는구나. 한참 만에 건져 올린 낙지에 힘을 낸 작업자.
이번에도 낙지가 들었네요. 유독 낙지 구경하기 힘든 해라고는 하지만 46년 차 낙지꾼의 손길을 피해갈 수는 없나 봅니다. 구멍에 손을 넣는 족족 낙지가 딸려 나옵니다. 금고에서 돈 꺼내듯 낙지를 잡는 즐거움도 잠시, 작업자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어느새 갯벌에도 물이 들어차는 시간, 지체할 새가 없습니다. 바다 가까이에 만들어둔 낙지 무덤부터 확인하는데요. 그냥 어렵구나 낙지가. 그새 물이 꽤 찬 상황. 열심히 구멍 안을 헤집어도 낙지 한 마리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낙지 무덤도 비슷한 상황. 낙지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구멍으로 브러스로 구멍이 들어가 버리면은 낙지가 도로 아까 처음에 할 때 물 다 빼놨는데 예. 그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낙지가 도로 지가 이제 숨 쉴 수 있으니까 들어가라 버려. 이제 빨리 나갑시다. 열심히 걸으시오. 이제 금방 물 차고 올라오고요. 큰일 나요. 물이 차면 절대 미련을 갖지 않는 것. 46년 동안 안전하게 맨손 낙지잡이를 해온 비결이라고 합니다. 몇 개나 파셨어요? 6개인가 팠어. 아이고야. 하나, 둘, 셋, 6개 딱 팠네. 많이 잡았어. 어땠어? 나 8마리 잡았네. 나 8마리 잡은 거 같아. 8마리 잡았어요. 봐봐. 잡은 낙지를 확인해 보는데요. 우메 나 낙지 거기에 걸어놓고 와버렸네. 아, 저기다. 낙지 걸어. 갯벌에서 서둘러 나오느라 낙지를 담아둔 그물을 두고 온 건데요. 자칫하면 하루 작업을 공칠 뻔했습니다. 3개, 4개, 8개, 9개, 10개, 10마리네. 아유. 아쉽지만 오늘 작업은 끝.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와갖고 낙지 못 잡고. 자네 빨랫감만 갖고 왔네. 빨랫감만. 낙지를 받은 것 마냥 반갑게 빨랫감을 받아드는 아내. 빨랫감은 남편이 사고 없이 돌아왔다는 증표라네요. 처음에는 모르고 막 비누칠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뻘 한 번 묻으면은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뻘만 어느 정도 빠지게 헹구는 거예요. 내일 또 작업을 나가야 하니 펄만 털어서 말려두는 겁니다. 바람에 말르라고 이렇게 그냥 걸쳐 놓는 거예요. 그 사이 김행규 씨는 잡아온 낙지를 들고 창고로 향하는데요. 위판장에 팔러 나갈 때까지 수조에 넣어둡니다. 이 정도면 지금 한 17,000, 18,000 나왔고요. 이놈이 제일 굵은 거. 앞서가도 3만 원 넘는데 이거 한 2만 원 나올 거예요. 쌈 안 하고 그럼 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상처 없이 보관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양파망을 수조에 넣어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지네들끼리 숨어요. 양파망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마을의 낙지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30년 이상의 숙련자들인데요. 같이 펄에는 들어가도 제각각 일을 하니 가끔씩 모여서 밀렸던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 사이 주방에서는 밥 준비가 한창인데요. 메뉴는 낙지 탕탕이. 그런데 이 집에서는 다리만 사용한다네요. 머리는 그냥 낙지 머리 구이라고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드리거든요. 낙지 주산지답게 요리법도 집집마다 다른데요. 탕탕이를 하고 남은 머리 부분은 참기름에 달달 볶아냅니다. 거기에 뜨끈하게 속을 녹여줄 연포탕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입에 맞으신가 모르겠네요. 아주 맛있어요. 수다의 친구들이 낙지 다 잘 잡았어요 그때. 그래갖고는 낙지 좀 가르쳐주라 잡는 거 그랬더니 따라오라 내 그래갖고 갔어. 불을 볼 본다고 이 새끼가 똥볼을 차니까 일은 악물고 이제 배웠지 그거는.
실제 이거 이렇게 모였다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낙지잡이와 관련된 무용담. 이제는 몇 남지 않은 낙지꾼들이 모여 옛 얘기로 고단함을 털어냅니다. 다음 날 저하기는 쟤들한테는 바람 불고 이렇게 해가 나와야 채소를 저을 수 있는데 비 오고 이렇게 그 구름기 오르면 최악의 낙지 잡는. 어제 영 시원치 않았던 어업 결과를 메꾸러 다른 갯벌로 나서려는 겁니다. 어서 오쇼.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선생님도 낙지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마을에서 가장 젊은 낙지꾼과 길을 나섭니다. 그나저나 어디로 가시나요?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갑니다. 우물섬이라고 거기가 굉장히 갯벌이 광활하거든요. 넓고. 갯벌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이 오늘의 작업장인데요. 물때에 맞춰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시간. 도착하자마자 재빠르게 갯벌로 나섭니다. 한번 쓱 둘러보고는 숨구멍과 낙지가 드나드는 입구를 찾은 김행규 씨. 낙지 무덤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에 질세라 20년 경력의 젊은 낙지꾼도 작업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낙지 무덤의 생김새가 김행규 씨 것과는 좀 다르네요. 여기 사람들은 삽 들고 삽으로 이게 잡다가 배워가지고 이제 좀 그 기술이 옛날 기술 아니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배워서 부모님들한테 배워서 먹는 것이라. 낙지를 잡기 위한 갯벌과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갯벌을 휘저으며 낙지 무덤을 만듭니다. 낙지를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작업자들.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악착같이 낙지 무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만큼 작업자들의 피곤도 쌓여갑니다. 잠깐 사이에 펄투성이가 된 모습. 갯벌과의 사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숨 좀 돌려야 되겠네요. 2시간 넘게 쉼없이 낙지 무덤을 만든 작업자들. 한 50개 정도 묻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1시간 정도 더 묻을 수 있는데 1시간이면 한 20개, 한 70개 정도는 오늘 묻어질 것 같아요. 물이 완전히 빠져 배 바닥까지 드러나더니 다시 슬슬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곧 낙지를 걷어야 한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인데요. 눈도 부고 목도 마르고 잠도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아이고 나 장갑이 틀려버려서 다시 장갑을 바꿔야 돼요. 이제 잘못하면 손 다치니까 갈아 끼워야 돼요. 어제도 쌩깡해가지고 이거 손가락 이렇게 손톱이 약간 다쳐져갖고 여기다가 이제 그 페트병 잘라가지고 단단한 거 해가지고 지금 감아놓고 그래요. 맨손 낙지잡이를 하는 작업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40대가 막내로 불릴 정도로 젊은 작업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 안 하죠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배워가지고 이걸 또 생계업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된 거죠. 참을 먹는 사이 바람이 불고 해까지 쨍하게 비추기 시작하는데요. 낙지잡이의 최적의 날씨로 바뀐 상황. 기대를 품고 첫 번째 낙지 무덤을 파헤칩니다. 아이고, 아, 크다. 한눈에도 꽤 큰 낙지. 시작이 좋습니다. 여세를 몰아 계속되는 낙지잡이. 이번에도 꽤 큰 놈이 올라왔는데요. 갯벌을 파는 족족 올라오는 낙지에 신이 난 작업자. 힘든 줄도 모르고 작업을 이어갑니다.
낙지가 도망갈까봐 갯벌 무덤을 뒤집자마자 재빠르게 구멍을 헤집는데요. 그 손끝에 걸려 나오는 낙지들, 그야말로 붕어입니다. 힘들어도 잡는 맛. 낙지 꺼낼 때 이 맛으로 힘들어서 낙지 잡고 그렇습니다. 46년을 해도 낙지를 잡아 올릴 때의 짜릿한 손맛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들어갈 뻔했어. 들어갈 뻔했어. 팔다리가 뻐근하도록 갯벌을 다닌 덕분에 얻어낸 낙지들. 두둑한 낙지 어망을 들고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다 얻었어요? 네, 나왔습니다. 몇 마리 정도 나왔어요? 한 절반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젊은 낙지꾼도 꽤나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25마리 정도 잡았네요. 대략 한 30 정도? 30만 원이요?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루 일당 30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5시간 만에 30만 원. 벌이가 괜찮다 싶겠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갯벌과 극한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묻어서 그냥 쉽게 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정이 진짜 엄청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잡는 게. 말 그대로 진짜 극한 직업이죠, 이게. 웃는 표정이 역력한 낙지꾼 김행규 씨. 이거 수확이 기대되는데요. 몇 마리 잡으셨습니까? 몰라. 30마리 넘고 40마리는 될란가 모르겠네. 안 될란가. 낙지가 많은 날도 없는 날도 있었지만 46년을 한결같이 갯벌로 나섰던 김행규 씨. 낙지잡이는 그의 인생이자 삶 자체입니다. 한 계절 여기 낙지를 잡아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결혼하는데 이제 서운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그런 일을 하면은 보람이 있죠. 넉넉하진 않지만은 부족하지도 않아요. 만족합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진미를 찾아 속초로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수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제철을 맞는 홍게, 동해 붉은 보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금어기 7카론 딱 끝나고 딱 지금 이때쯤이 제일 맛있어요, 홍게는. 살이 꽉 차 있어가지고. 홍게잡이로 유명한 속초. 제철이면 달달한 홍게 맛을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댄다는데요. 특히 이곳은 홍게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광주에서 속초까지 오신 거예요? 예. 왜 오신 거예요? 홍게 먹으러 왔죠.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이요? 네. 혹시 홍게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애들이 작년엔가 한번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다고 다시 먹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야, 통통한 홍게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홍게를 먹을 때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다리 부분은 양 끝을 잘라서 펼쳐주면 속살을 빼기 수월하고요. 식감이 좋은 집게다리는 집게 아랫부분에 살짝 가위질을 해주면 살을 통째로 뺄 수 있습니다. 몸통 부분은 중앙을 Y자 형태로 자르면 반쪽씩 떼어내기가 쉬워지는데요. 떼낸 부분은 가로로 절반을 갈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숨어있어 먹기 어려웠던 속살을 쏙쏙 빼먹기 좋은데요. 홍게는 달큰하고 짭조름한 맛뿐 아니라 아미노산까지 풍부합니다. 어둠이 진하게 내려앉은 새벽, 속초항. 하지만 항구 주변은 출항 준비를 하는 배들로 환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대형 어선, 89톤급의 홍게잡이 배입니다. 여기 김씨 청소요. 대형 어선답게 선원만 11명. 이 선실에서 자고 먹고 생활을 하는데요.
조업이 시작되면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 미리 청소해둡니다. 오늘 나가면 언제 들어와요?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면 배에서 3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네.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조업을 진행하는데요. 선장을 포함한 12명의 선원들이 바다로 나섰습니다. 출항과 동시에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 모두 선실로 이동, 잠잘 준비를 하는데요. 나가는 시간에 자지 이렇게. 아, 잠자요? 예. 뭐 자야 이렇게 무슨 뭐 일하지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 조업할 장소까지는 장장 5시간 거리. 그동안 선원들은 잠으로 체력을 보충합니다. 하지만 선장은 예외입니다. 요새 홍게 잡히는 양은 어때요? 작년보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양이 좀 적게 나거든요. 물 수온에 따라서 지금 많이 틀려가지고 지금 수온이 많이 높아가지고 많이 잡히진 않아요. 만선을 꿈꾸며 조업할 장소로 달려갑니다. 어느새 날도 밝았는데요. 여기가 수심이 한 1,300m. 선원들 일어나라고 이제 벨 누리는 거죠. 조업 준비를 알리는 알람 소리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원들. 세수할 새도 없이 서둘러 작업복부터 챙겨 입습니다. 언제든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요. 물통과 미끼까지 제자리에 배치합니다. 애방어. 방어하고 틀려. 방어는 이렇게 통통하고 애방어는 이게 길쭉하잖아. 냄새가 많이 내. 개가 뭐에 조업 장소를 표시한 부표가 보이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부표를 올리고 통발을 걷기 위해 양망기가 작동되는데요. 통발이 달린 줄의 길이만 무려 11,000m. 줄을 올리는 데만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요거 생긴 한 30분 걸려. 그 사이 한쪽에서는 통발에 넣을 미끼를 준비하는데요. 미끼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봉지에 한번 싸줍니다. 이걸 그냥 하게 되면은 금방 하루도 안 가서 금방 못 까먹으니까 미끼 좀 오래 보관하려고. 한번 통발을 투망하면 최소 3일에서 4일 동안 바다에 두게 되는데요. 식탐이 강한 홍게가 집게발로 먹이를 뜯어버릴 수 있어 비닐에 넣어두는 겁니다. 굽는 게 아니라 돌리는 거지. 젖살을 2번 돌리는 거지. 그래 다음에 풀기 쉽게 하려고. 수심 1,300m. 깊숙한 바닷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통발. 첫 통발부터 홍게가 꽤나 든 것이 출발이 좋은데요. 올리는 족족 통발을 가득 채운 붉은빛 홍게가 쏟아집니다. 줄을 올리는 양망기 속도에 맞춰 통발을 끌어올리려면 이 두 작업자의 손발이 맞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발 꺼내는 작업자가 탁하는 소리를 내서 통발이 거의 올라왔다는 신호를 합니다. 갈고리에 통발을 걸면서 동시에 다리를 들어 끌어올릴 준비가 됐다고 알려주면 옆에 있는 작업자가 본줄에 엮인 통발줄을 재빨리 분리, 스위치를 눌러 통발을 올리는 겁니다. 한 번에 끌어올리는 통발 개수만도 300개. 두 작업자의 호흡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업 속도가 느려지거나 통발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둘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암개나 어린 개는 그 자리에서 방생, 나머지 혼개는 2가지로 선별하는데요. 살려서 가져갈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공 공장 들어갔어. 화로와 가공의 선별 기준은 크기와 살이 찬 정도라는데요. 이하고 차이가 나잖아. 요거는 살이 없는 거고, 이거는 이 살이 물로도 안 들어가잖아, 이거는. 그래서 가만 답답하더라고. 이거는 고요스러워하게 나면서 이제 이렇게 무성무성하잖아. 홍게를 꺼낸 통발은 미끼를 갈아 끼워 배 뒤쪽으로 이동, 투망 준비를 해둡니다.
뒤집은 통발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미끼를 확인, 짓눌리거나 엉키지 않게 정리를 하는데요. 동시에 양망기 쪽에서는 끌어올린 줄 정리가 한창입니다. 줄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쌓아둬야 투망할 때 사고를 막을 수 있어 이 역시 중요한 작업인데요. 줄을 이게 잘 해놔야지만은 묵토기가 헝클어져 안 나가거든. 상당히 위험하거든. 이게. 보통 통발 300개가 달린 줄을 한 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 틀을 양망하는 데만 4시간. 모든 작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작업 동안은 선원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쉼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은 홍게 양도 줄었고 특히 큰 사이즈의 홍게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최고 사이즈, 최고 작은 사이즈. 옛날에 그거보다 많이 나왔죠. 점점 이제 갈수록 큰 것도 좀 적어지고 그래요. 활어로 판매할 것들은 어창에 보관하는데요. 홍게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산소 공급과 함께 어창의 수온을 영상 1도로 맞춰줍니다. 가공용으로 분류한 홍게는 바닷물을 충분히 뿌린 다음 냉동 보관합니다. 그냥 집어넣어, 얼음 칸에 집어넣으면 이 까먹게 되거든, 까먹게. 추 역할을 하는 돌이 올라오면 양망이 끝났다는 신호. 통발 거지가 끝난 후에 가공용 홍게는 냉동 창고로 옮겨줍니다. 이거 한 박스에 몇 킬로 정도예요? 한 40kg. 홍게를 차곡차곡 냉동 창고에 넣는 작업자들. 영하 7도에서 일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홍게의 선도를 위해서는 빠르게 창고로 옮기고 얼음까지 얹어줍니다. 가공용 홍게는 홍게 액젓이나 동전 육수, 살만 쏙 발라낸 제품 등으로 재탄생됩니다. 이제 첫 번째 틀의 마무리. 양망 후 투망까지 해야 작업이 끝납니다. 바로 투통하게 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한 50분 걸릴 거예요, 아마 투망하는 게. 투망은 홍게 조업에서도 가장 위험한 작업. 줄을 내리는 순간부터는 엉킨 부분이 보이더라도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 자칫하면 줄에 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줄을 바다에 내리기 시작하면 통발을 준비, 본줄에 연결해 주는데요. 줄이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 빠르고 정확하게 통발을 묶고 내려줍니다. 투망 작업 시 가장 긴장하는 이는 선장. 선실에서 움직일 수 없기에 모든 작업 과정은 CCTV를 통해 확인하는데요. 아차로 구간에 사고 나니까 이제 눈을 항상 이렇게 레이더, 카메라 항상 저걸 보고 있는 거죠. 5시간의 길었던 작업이 끝나면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요. 이 시간이 작업자들에게는 엉덩이를 붙이고 쉴 수 있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식사하고 나면 다음 작업은 좀 쉬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해야 돼요? 뭐 밥 먹고 또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날씨 때문에 통발 거지를 못했던 상황. 오래 두면 홍게들끼리 싸워 상품성이 떨어지는데요. 어쩔 수 없이 휴식도 반납하고 일에 매달립니다. 양망하는 사이 한쪽에서는 해진 밧줄 수리가 한창입니다. 이 바다 밑에도 바위가 있거든. 이게 돌 같은 데 있으면은 그 안에 끼면은 이게 상처나서 올라오거든. 이게 그러다 보면 줄이 터져요.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잘라낸 후 다시 엮는 작업을 하는데요. 50년 경력의 선원이 맡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밧줄 한 올 한 올 풀어서 다시 꼬아주는 작업.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면 단단해요. 이렇게 보면 뭐. 줄이 끊긴 부분은 이중으로 단단하게 엮이는 겁니다.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지만 조업은 계속되는데요. 바다에 나온 지도 거의 하루가 지나가는 상황. 중간중간 쪽잠을 자며 일을 하지만 작업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곤이 몰려듭니다. 몸도 점점 느려지기 일쑤인데요. 무거운 통발을 들고 밀고 끄느라 온몸이 뻐근합니다. 그중 가장 힘든 건 쏟아지는 졸음이라는데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 밥 먹고요, 자요. 졸려요? 많이 졸려요? 네. 육지보다 체력 소모가 많은 배 위에서의 작업. 단 1분이라도 더 잘 마음에 밥까지 포기하고 선실로 향합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도 잠을 청하는데요. 분명 잠깐 눈만 감은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비몽사몽 정신이 없지만 다시 작업 준비를 하는데요.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통발을 많이 올리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조업 마지막 날에 가까워질수록 피곤이 극에 달하는데요. 다행히 날씨도 괜찮고 조업 상황도 좋아서 힘이 나는 작업자들. 꽤 많이 찼네요. 선원들의 노력으로 어창에는 물론이고 냉동고 역시 홍게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인데요. 드디어 조업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조금 더 풀어봐. 쓰라기 더 쓰라기. 통발하고 줄하고 엉켜서 그러는 거야. 통발과 줄이 완전히 엉켜버린 상황. 통발 조업을 하다 보면 자주 생기는 일인데요. 본줄이 끊어지면 안 되니 통발을 잘라내야 해서 그라인더까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별일이 없다 했는데 하필 마지막 조업에 문제가 생겼네요. 많이 걸을 때는 많이 겨울에 큰 올라올 때는 시간이 좀 많아. 1시간 막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다행히 본줄을 손상 없이 살린 데다 지체된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 서둘러 작업을 이어갑니다. 드디어 마지막 통발이 올라오고 마무리 선별까지 꼼꼼하게 진행하는데요. 그야말로 전 먹던 힘까지 모두 짜내 조업을 이어갑니다. 추가 올라오면 2박 3일간의 고됐던 일정도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나왔어요. 기분 좋아요? 아, 좋아. 많이 힘들어요. 이제 양망은 끝났고 마지막 투망만 남았는데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선장. 작업이 끝날 때까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마지막 작업이라 사람들도 긴장이 풀리면 또 사고 날까봐 또 유심히 또 살펴야 되니까. 치열했던 2박 3일간의 조업이 끝이 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프다. 허리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 허리 아프다. 아이고. 돈 벌어서 어디 갔어요? 내가 월급 저 인도네시아 아내 아들 2명 있어. 아, 돈 벌어서 가족한테 보내줘요? 예. 가족들이 좋아해요? 예. 동해의 붉은 보물인 홍게가 어창 한가득입니다. 그야말로 만선. 뿌듯한 마음을 안고 무트로 돌아갑니다. 일단 바다 가서 이제 사고 없이 무사히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선원들도 무사히 들어온 게 그게 제일 이제 보람 있는 거고 거기에 좀 이제 고기 많이 잡아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기분이